안녕하세요. 이틀 동안에 256달러에서 259달러 사이에 5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3,392주가 되었네요. 이틀 동안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 주식 이외에 다른 국내 해외 자산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산들을 어떻게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될까, 이 고민들을 정말 꽤 깊이 있게, 그리고 그간의 경험들과 지식들 총동원해서 이제 머리를 이제 쥐어 짜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와이프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어제 사실 해안가를 걸으면서 와이프한테 미 대선이 끝나면 지수가 올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그래도 조정을 한번 하고 산타랠리를 겪든 뭐 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테슬라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 흐름을 당연히 매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나스닥 지수도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이제 보는 것이 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지수 흐름이고요. 나스닥이 6,000포인트에서 지금 18,000포인트까지 5년 동안에 3배가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는 150%인데,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정확하게 25%씩 상승을 5년 동안 한 게 되거든요. 자, 이것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뭐 25% 정도 지수는 항상 올라왔었으라고 한다면은, 요 논리를 그대로 50년으로 가져가도 무방하죠. 100년 후로 가져가도 무방하겠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늘 그렇게 25%씩 오른 것이 맞다고 한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논리로 봤었을 때 50년이 지나면은 7만 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뜻은 퍼센테이지로는 700만 퍼센테이지가 되는데, 한번 소개해 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4,2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즉 42만 퍼센트가 올랐는데, 한 회사의 주식의 상승률보다도 20배가 더 넘는 지수 상승이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100년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49억 배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490억 배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 뜻은 5년 동안에 25%의 연간 수익률은 비정상적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200배 가까이 올라간 것이 현재 현존하는,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진 투자처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20배가 더 높이 올라가는 논리라고 하기에는 이건 좀 과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 얼마 전에 50주를 팔아서 지금 그 현금화된 돈으로 테슬라 주식으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죠. 지금 나머지 60주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애플도 지금 그렇게 안 오른다, 이제 정책이라 하더라도 5년 수치를 보시면은 5년 동안에 애플도 3배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빅테크들 역시도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이 형태의 주가 흐름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피로감들이 충분히 지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거든요. 특히 ASML 주가를 거의 매일 트래킹을 하면서 보는데, ASML이 1022달러에서 이제 700달러가 이번에 무너졌었죠. 뭐 여러 가지 회사의 악재들이 이제 있었고, 뭐 매크로 환경 역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은 30%가 넘는 조정이 ASML이 있었죠. 거의 독점적인 해자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가 주구장창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이런 타이밍이 반드시 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상당수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훨씬 많은 수익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과 불안감이 사실 좀 있는 것 같고, 그 시작점, 그 불안감의 시작점을 해소를 했었던 게 엔비디아를 50주를 매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자산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희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국내 우선주도 배당을 좀 바라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해외 주식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자산들을 좀 현금화 해가지고 사실 그 배당주에 넣을까? 국내 주식이 이 시장 자체가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지금 상황이 장기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언젠가는 좀 반등을 할 것이다 또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주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모아갈 수 있지 않느냐. 참고로 저는 현대차를 매우 좋게 보고 있고 500일 세계여행을 하면서 현대차의 힘을 느꼈었던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 실제로 지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도 이제 정의선 회장에 대해서 워낙 평판에 좋다, 그래서 회사에 충분히 투자를 해도 크게 손실은 입질 않을 것이다, 안정감 있게 이익을 얻어갈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조언도 있다 보니까 현대차 보통주와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자산들을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국내 주식에 배당으로 안정감 있게 좀 넣어볼까, 이런 생각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생각의 대전제는 테슬라 주식만큼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엔비디아 50주를 테슬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인 것처럼 다른 어떤 자산들보다도 당연히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테슬라가 가장 좀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나머지 자산들을 모두 현금화 해가지고 그냥 테슬라에 다 넣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한 주도 팔 계획이 없이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50%, 100% 올라간다 하더라도 테슬라 주식에 넣는 순간 저희의 현금 흐름, 살아가는 현금 흐름이 워낙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모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측면에서 나머지 자산들을 매각을 해가지고 테슬라에다가 다 넣지 않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100%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번은 그래도 꺾여주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나중에 더 큰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또 경험치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4년 가까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한 주도 안 팔고 있죠. 물론 모아가지는 않았고, 엔비디아도 초창기에 이제 지금 평단가를 11.8달러에 매수를 해서 뭐 소량일 수도 있고 뭐 클 수도 있겠지만은 110주를 가지고 50주를 매도를 했고, 지금 나머지 60주도 거의 4년 동안 가지고 있어서 엔비디아라는 자산을 매도를 하는 것이 맞나, 이 고민들이, 심리적인 고민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밸런싱 차원에서 현금화를 할지 고민도 하고 있고, 참 인간이라는 동물은 유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형 성장주들이 막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그런 수익률을 보면서 나도 그럼 여기다가 뭐 다만 뭐 100만 원이라도 넣어볼까, 이런 또 유혹이 또 생깁니다. 참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절제하고 억누르느냐가 투자 인생에서 정말 이 승패를 좌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런 자산을 다시 원칙을 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또 생각을 하면서 또 투자의 대상으로 고려를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정말 수십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라는 자산에 대한 자신감, 저는 500의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전기차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 이 80개 선진도시를 돌면서 깨닫게 됐고, 정말 코펜하겐의 사거리에 전기차들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길거리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 주차장에서 테슬라가 10대 중에 3대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시면은 테슬라가 절대 망하지는 않을 회사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요새 조금 더 강해지다 보니까 더 테슬라 자산에 대한 확신을 이번 3분기 실적 때 또 보여주다 보니까 나머지 자산들을 매도를 하고 그걸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 현금 중에 일부를 한 주라도 더 테슬라 자산에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더군다나 조금 더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지수가 5년 동안 거의 이제 3배 가까운 지수 상승이 있을 때 테슬라는 초반에 많이 올랐지만은 그 이후에 3년 동안은 거의 횡보를 하거나 전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여전히 반토막 수준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설령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 하락폭은 매우 최소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어제 그 부분 다시 느꼈거든요. 2.75%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2.99%의 하락에 그쳤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4%에서 5% 정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테슬라 주가의 흐름이었잖아요. 그 부분 역시도 이번에 실적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아래에 지지 라인이라는 것이 좀 존재를 하는구나. 밑에서 매수세가 어쨌든 주가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면서 테슬라 자산 이외에 리밸런싱을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물론 나머지 보유하고 계신 테슬라 주식 이외의 자산들을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그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은 현금화를 테슬라 자산 이외의 자산들은 좀 해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